제 제목은 보시는 바처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주도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 방안이라고 제시했고요. 제가 여기서 방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거는 사전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을 넘어선 기획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기획과의 그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방안이라고 하는 말로 좀 제목을 붙였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셨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그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교육시설이라 그러면 시설적인 관점에 굉장히 무게가 두어졌다면 앞으로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시설이 함께 가지만 그거에 대한 무게는 사실 교육에 굉장히 많이 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당부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구성 요소가 과연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가 내지는 이거에 서로 간의 상관관계는 어떤가 이런 거를 먼저 좀 살펴봐야 이 사전기획에 들어감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앞에 보셨는데 사전기획 구성 요소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학교간 혁신 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스마트 교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2011년 정도에 종합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사실은 추진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린 학교도 사실 학교 건축은 2005년도부터 이 녹색 건축 인증이라는 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대상이 돼서 현재도 운영 중에 있고요. 인증이. 학교 복합화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2000년도부터 이미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200개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공간혁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부터 굉장히 현재도 지금 뜨거운 핫 이슈인데 나머지들 보면은 사실은 크게 이렇게 어떤 공감대라는 게 많이 없습니다.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얼만큼 도입되고 있느냐라는 걸 봤었을 때 굉장히 공감대를 갖기가 좀 어려운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었을 땐 이 공간혁신이 추구하는 그 다양한 교사학습이라고 하는 이 교육과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 스마트 교실도 사실 맞춤형 개발학습 확대거든요. 게다가 그린 학교도 환경 생태 교육 활성화입니다. 예,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이거는 결국 어떤 관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건축적인 관점이나 교육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거 4가지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결국은 공간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이어져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스마트 교실이나 그린 학교 복합화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땐 이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었을 땐 이 4가지 공간혁신, 스마트, 그린, 그 다음에 학교 복합화가 디폴트가 되는 거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사전기획과의 업무 능력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안전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 관련된 거라든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든지 화재 안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 기획가들이 또 추가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사전 기획 당시에 학교 실정에 맞게끔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좀 구조화시켜 보면 결과적으로 공간혁신이라는 게 기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결국은 앞에서 얘기하는 우리 스마트나 그린, 특히 이런 교육과정 분야에 대한 것을 핵심적인 것을 다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공간혁신이라는 게 기초가 되고 나머지 스마트와 그린이 양쪽 기둥에 이제 뼈대를 삼아지고 복합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전기획의 학교 현장에서 지금 현장에서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게 사전기획과 기본설계 때 나오는 그 활동들이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특히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은 활동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사전기획 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설계 수준을 넘어선다, 설계 활동을 넘어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기획 단계는 무엇보다 지향점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기본 설계 때는 해당 학교나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 중단기적인 그런 관점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그런데 교육과정 수준을 굳이 나눠보자면
사전기획 단계에는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조금 폭넓고 거시적인 좀 교육과정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해당 학교의 이제 특히 교과 단위 이런 교육과정을 현실적으로 좀 뭐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게 되면 실은 이제 교육청 수준에 우리가 아마 그 교육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계시는 교원 지원단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핵심적인 뭐 수석교사 선생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교육과정을 다양화시키는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 그 건물을 쓰고 계시는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아마 수렴해야 될 겁니다. 근데 디자인 범위 수준을 보게 되면 학교 규모, 형태, 그 다음에 소유 공간이나 배치, 이런 좀 건축에서 보면 좀 앞단에 기획 단계에 그런 설계 활동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에 들어가면 공간 배치나 그것 따른 내부 구성이 과연 어떤 형태여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 수준도 사전 기획 단계에는 한 가지 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디자인의 다양성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체를 펼쳐놓고 이 학교가 어떻게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오히려 기본 설계 단계 때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고, 사전 기획 단계에는 디자인에 대한 그 다양성을 짚어보는 게 우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사용 결과물에 대한 그 방향성을 한번 예시로 보게 되면 보시는 바처럼 다양한 안들, 그 중에서도 실을 하나 구체시켜 놓고 딱 고정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좀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이걸 좀 다양하게 펼쳐 놓고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과연 이걸 볼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 가지 알테들을 내놓고서 같이 이제 구성원들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규모나 형태들도 한 가지 안이 아니라 러프하게라도 여러 가지 안들을 학교 구성원들하고 내지는 교육청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전기획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 개축공사들을 보게 되면 학교 건물이 있는 그대로 부셨다가 다시 그 자리에다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교육과정이 달라져야 되고, 그게 미래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건물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조금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혁신적인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나 그린이나 스마트 이런 걸 분석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는 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 그 세부적인 그 논의에 앞서서 사전기획과에 가져야 되는 핵심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진행했었던 원주 치약고 사례 들어가지고 짧게 먼저 설명해보자 합니다. 주요 일정은 제가 사전조사만 한 1개월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한 1개월 정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워크숍을 한 7회 정도 가졌습니다. 인사이트 투어까지. 그 다음에 사실 이 마지막 단계가 훨씬 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중요했는데, 설계 시공 단계 때 사실은 학교 구성원이 거의 컨설팅을 받거나 이게 전문가의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체계 자체가 지금의 학교공간 혁신 사업에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사업 그 규모도 훨씬 더 크고 다뤄야 될 요소도 많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단순히 디자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시공 단계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좀 참여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드리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조립 단계 때는 이게 뭐 사전 기획과마다 상당히 그 영향의 차이가 있고 보시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첫 번째로 한 3가지 정도로 중점을 해서 봅니다.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조건들, 이게 공립이냐 사립이냐, 내지는 이 학교가 어떤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심지어는 이 학교가 어떤 전통성을 갖고 이 지역에 얼마만큼 있었느냐, 이런 게 다 이게 사실 굉장히 연관성이 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이게 어느 도시에 어느 인구 규모 정도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인근 주택이나 인프라 현황이 어떠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적적으로 거기 관리자의 이제 부임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교사의 구성, 또 학생수 추이, 이런 것까지도 사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과정이나 공간이 변할 수 있는 수준을 대충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체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기획과 분들이 사전에 본격적으로 학교의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나 컨설팅에 들어가기 앞서서 충분하게 사전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수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는 사실은 제가 구성원의 의견이 궁금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전기획가 분들이 대부분 이제 건축가 분들이시라서 학교의 의견을 그냥 반영해서 지어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제가 설문조사 했었을 때도 교사는 모두명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은 의외로 개별학습 공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서도 사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놀라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간 구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했었던 그 치학고도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고교학점제를 해야 되는데 1, 2, 3학년 학생들의 의견이 사실 또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고교학점제 갖고 있는 그 교육과정이 학년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역시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도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에 이제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수업에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런 관점인데, 사실 최종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공간이 사실 단순하게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맨 밑에 있는 걸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 공간이 어떠한 수업에 쓰여질지를 선생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공간을 그냥 보고 즐기고 내지는 쉬는 시간에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업 시간에 쓰여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구하는 교육 혁신이라는 거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용자 참여 디자인 단계 때부터 이 교육과정과 같이 연계돼서 공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나왔을 때도 학년마다 제시해준 공간이 보시는 것처럼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1학년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는 보통 이제 공통 과목을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강의 수업이 많을 수밖에 없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선택 과목이 집중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3학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강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시간이 저희가 2022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 다시 이제 개발되면 점점 더 그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전기획과는 핵심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개정교육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거를 보셔야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그 학교가 어떠한 그 국가의 그 틀 안에 들어가서 그 교육과정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 사전기획과의 핵심 역량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문화 이해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공간 디자인을 통한 수업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학교 공간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일반 건축 전문가와 학교 공간 전문가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공간 전문가는 말 그대로 학교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교육과정 전문가만큼은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컨텍스트는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개발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전기획과는 기본적으로 한 분이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을 다 알면 좋겠지만, 치료하겠지만 당장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계신 것처럼 교육과정 전문가나 학교공간 전문가가 어떤 콜라보레이션 형태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간혁신에 대해서 한번 핵심 요소를 살펴보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공간혁신의 핵심적인 요소는 교수 학습 방법의 다양화입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선생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교수 학습 방법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현재 특히 중등학교로 넘어가면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이거를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론이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사전기획 단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학교공간 혁신이나 공간혁신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이런 활동은 거의가 없는데, 앞으로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서는 이 공간혁신이 나머지 것들을 다 지탱하는 기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 재구성을 사실은 지역 수준이나 교사 수준에서 반드시 짚어서 이 교수학습 방법 자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이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이미 북미나 북유럽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얼마나 이 교수학습 방법이 핵심 그 뼈대가 되는지 이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을 이제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에서도 제가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바로 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실 본인이 자기 살 깎아먹기 어려운 것처럼 실제로 가서 그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 수준에서 교원 지원단을 먼저 꾸려서 교과목별로 그 교과목별로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창의적으로 이제 일단은 자기 보신 교과가 갖고 있는 그런 최대한 범위 내에서 교사학습 방법을 다양화시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트지를 만들어서 각 이제 내용별로 교사학습 방법을 연결하는 확장시키는 이런 작업을 했고요. 이걸 기반을 통해서 하나의 공간 가지고 집중해서 뭐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전체적으로 일단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그 공간들이 과연 어떤 연결관계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여기 보시는 사례는 수학 사례인데 보시는 것처럼 도서관과 정보 검색 공간이 핵심 코어에 있어요. 원의 가운데 있을수록 핵심 공간이라는 얘기고, 그거와 같이 붙어 있을수록 그 국가에서 이제 중요하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일단은 먼저 사전 기획 단계에는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교원 지원단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이제 한 칸 더 앞으로 나가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사실은 기본 설계 단계 때의 학생 사용자 참여 디자인하고 사전 기획 단계의 사용자 참여 디자인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바로 들어가시면 어떤 역량 있는 그런 거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역시도 그 전에 한 1년 이상 교육과정 속에서 그런 활동을 하신 그런 학교들의 학생들만이 그런 거를 낼 수가 있지, 실제로 막바로 사전기획까지 들어갔을 땐 그만큼의 아이디어를 내기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전기획 단계 때는 학생들한테 의견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한테 기본 설계 단계 때 사용자 참여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일단은 심어주시는 것을 중점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이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교실의 핵심 요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교실의 핵심 요소는 맞춤형 개별 학습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야지만이 이 개별 학습에 대한 그 교사학습 방법이 선생님들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비단 사실 우리나라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1세기에서 구성주의에서 추구하고 있는 학습장치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핵심이 이런 개인 공간에 대한 게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 예. 그리고 이거는 아마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OECD 2030의 학습 주도자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동일한 개념이 이미 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아닙니다.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닉네임이 학습 맞춤형 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미 우리가 자기주도나 정보 활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력 학습이 이미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학교 현장에서 얼마만큼 적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지,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도 이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디자인했던 학교도 이렇게 블렌디드 학습 그 러닝 센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토론을 하다가도 양쪽에 가서 개별 학습이나 이런 걸 계속 연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다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소규모 토론실에서도 있다가도 앞에 나와서 개별 학습을 하거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잘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간이 단순히 그 만들어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핀란드에 있는 고등학교의 한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그 게임 형태로 해가지고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내면 왼쪽에 그림처럼 학생이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누가 맞췄고 아니면 누가 틀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계속 진행이 되죠. 이걸 보게 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공간을 만들어줘도 선생님이 이 개별학습 그걸 기반으로 한 어떤 블렌드라든지 플렉스라든지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실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시면 사실 이걸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전기획가 분들도 이걸 보셨을 때 들어가셨을 때 과연 그 교육청 수준 내지는 이 학교 수준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만큼의 이런 스마트 교실을 운영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냐 내지는 그런 콘텐츠들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같이 반드시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사실 과도하게 만들어 놔봐야 사실 학교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0개, 20개 교실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재구성 워크숍을 통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어느 교과 때 어느 학습 내용 때 과연 이런 공간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이런 통해 가지고 하면 얼마만큼의 이런 교실들이 공간들이 확보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사전 기획 단계 때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뭐 독립형 개별학습과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스마트 교실을 잘 만들어 놓으면 문제 유지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의 대부분이 사실 유지 보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도 아마 이 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쓰지 못한 학교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은 그 미래학교인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왼쪽에 그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테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 중간에 이 테크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뭐를 하는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쓰고 있는 디바이스를 가져오면 여기서 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바로 고쳐지지 못하면 교체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쓸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이게 뭐 잘 만들어지고 선생님이 하고 싶고 콘텐츠 있고 해도 사실은 이게 유지 관리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사실 교육청 수준에서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이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지나 내지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뭐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 기획 단계에서 그거는 반드시 이제 교육청 수준에서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린 학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린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역시 환경교육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공간적으로 이게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쓸 수 있게 이제 학교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필라델피아 그 미래학교의 내부 모습인데요. 여기도 사실은 이제 친환경 인증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서 등을 다 끄고도 안에 이제 굉장히 밝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구조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마 많은 교육청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기존에 4층짜리 건물 있던 거 그대로 부시고 거기다 층층이 다시 쌓아서 원래의 모습대로 하는데 외관이나 아니면 내부의 구조가 좀 바뀌면 이게 그린 스마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린 학교의 모습을 갖추려면 그 구조나 형태 자체가 친환경 중심의 학교에 맞게끔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기획 단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전기획 단계 때 이게 없이 그냥 원래 상태 그대로 구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변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단순히 건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친환경 학교라 그러면 그 주변이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해외 사례들은 대부분 외부에 뭐 공원이랑 같이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지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대로 그 건물 자체만 다시 지어지기 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통폐합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교의 배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학교 내에서라도 부지 내에서라도 학교 건물의 위치를 좀 바꿔서 친환경적인 그런 생태 공간을 같이 주변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거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건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뉴질랜드에 있는 학교인데요. 보면 1층에 보시면 외부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필요한 게
이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들 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이런 걸 보면 야외 활동 공간이 그 교육과정의 하나입니다. 예, 야외 활동이. 예. 이거 굉장히 인지나 정서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교육과정에 녹여놓게 하려면 저런 동선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조금 더 이제 좀 완성도 있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요거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요 한 건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환경교육이라는 게 국가적인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중요한 시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결국 이게 만들어 놓으면 중장기로 계속 쓰일 텐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고려해 봐야 되는 건 이 환경교육을 하게 되면 사실 중등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환경교육과를 얼마만큼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그 시설을 얼마만큼 쓸 것이냐는 또 연관이 돼요. 그리고 이거 환경교육과를 얼마만큼 선택할 것이냐는 환경교사가 얼마만큼 그 도교육청에 확보되어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기획 단계 때 이런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생태적인 환경을 꾸려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복합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복합화는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고 또 이 방식 자체도 이제 그 BTL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 이런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추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전 기획 단계 때에는 사실은 이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 단계에서 정해야 될 것이 규모나 소유권이나 운영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도 결정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전기획과가 이때 단계에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교육청이 지자체 이런 게 논의한 것이 있는가 내지는 그런 걸 점검해서 만약에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가 주도해서 그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자 그러면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그 인근 학교들과의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각 학교들마다 어떤 약간 색깔을 가지고 다른 학교들과 이제 공동교육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사전기획 단계 때 같이 이제 주변 학교들을 고민해서 조성하고 개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지향점을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본 거는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관점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좀 추진하게 되면 21세기 학생이 좀 만족하고 21세기 교사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끄는 게 21좀 겸손하게 21.5세기의 학교 공간이 좀 그런 걸 좀 주도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